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림 그리기 좋은 날입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작심하고 또는 좋은 어떤 꿈을 꾸잖아요. 올해가 토끼띠입니다. 토끼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있죠. 그렇죠. 토끼와 거북이죠. 토끼와 거북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건 꾸준함이라는 거잖아요. 토끼가 좀 꾸준함이 적었었던 모양이죠. 아마 그건 영민함을 표현함에 있어서 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토끼가 좀 이렇게 좀 쳐다보면서 우리의 일상을 좀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그러면서도 무언가 충고하듯이 좀 이렇게 있는 모양새를 통해서 제가 오늘은 토끼 그림을 그려드리고자 합니다. 토끼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들에겐 그렇죠. 귀토 신화 또는 귀토 설화에서 나오듯이 조금 장난꾸러기이면서 동시에 좀 어, 좀 약간 멍청하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토끼가 좀 멍청하진 않다고 그래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토끼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이야기냐고요? 맞아요. 토끼 그림을 통해서 좀 새해에 우리들의 다짐이나 어떤 것들을 좀 더 정갈하게 그러면서도 또 좀 좋은 의미로 좀 이렇게 사용해 보자고 그러면서 그 의미를 다져보자고 제가 이렇게 토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토끼가 올해는 여러분들이 아실라는가 모르겠지만 방위가 좀, 예, 그래서 그런지 올해 토끼는 검은 토끼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검은 토끼의 그 띠라는 느낌으로 검은 토끼를 그리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토끼의 상징인 귀를 좀 크게 강조하겠습니다. 이유는 그렇죠. 많이 좀 들어보는 어떤 이야기들이나 어떤 지혜를 남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라고 제가 이렇게 길게 그리겠고요. 그리고 토끼를 그릴 때는 이렇게 파피를 이용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렇죠. 그 사무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면 더 좋겠죠. 사무법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런 건 제가 일일이 여기 지금 영상 하면서 할 수는 없고 그런 건 조금만 아마 그 이론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다 알 거예요. 음. 오늘은 제가 그런 이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렇게 통해서 토끼 그림을 좀 그려드리는 그런 걸로 제가 삼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참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에게 항상 저기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토끼를 그리면서 토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참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제가 왜 할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간혹 이 그림을 그릴 때 사물에 대한 어떤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을 자꾸 생각을 안 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여러분도 잘 아는, 그렇죠. 사물을 보는 겁니다. 보고 나서 그 애들의 느낌들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가져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겠죠? 야, 이렇게 라인을 그어놓고 제가 여기에 발목과 파묵과 그렇죠. 우리가 점주법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정묵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해놓고 검은 토끼의 해이기 때문에 검은 느낌을 좀 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검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너무 검으면 이 토끼의 느낌이 좀 덜 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여기 중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눈을 살짝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토끼의 귀를 좀 해줘야 되겠죠? 하여간 토끼의 귀는 언제나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아, 참 멋스럽죠. 예. 그래 놓고 이 부분 중에서 어디를 검게 하고 어디를 좀 덜 검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이 제가 이 마음을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너무 그 좀 이 색깔에 연연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정목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 색을 보세요. 이렇게 좀씩 여리게 끌고 가죠.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런 느낌들에 주의를 해야지, 이거를 검다 안 검다에 집중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야,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검은 토끼의 느낌입니다. 야, 이렇다고 해서 전부 다 검은색으로 그린다고 하면 이 친구의 매력이 확 감소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꼬리를 여러분도 이 참 이렇게 해서 옆피를 잡아줘서 착 갈피를 내서 이렇게 싹 돌아가게 해줍니다. 그러면 보다시피 아주 더할 나위 없는, 예, 토끼가 완성이 되죠. 이렇게 해놓고 저는 이 친구의 지혜를 상징하는 모습을 좀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살짝 여기에 이를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가 살짝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살짝 검게. 야, 그래 놓고 이 친구의 색깔을 좀 칠할 겁니다. 여러분, 새해 토끼의 지혜로운 모습이 여러분에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서 여기에 색을 칠할 겁니다. 토끼는 위전략이라는 책에 보면 밝은 달, 명월의 정이다. 그래서 밝은 달의 정령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 토끼를 그릴 때 대충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정령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그렇죠. 이 달밤, 여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밤을 상징하게 하던 이 토끼를 귀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이 토끼의 눈은 빨강이기도 하거니와 파랑이나 또는 군청으로 표현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밝은 기운을 전하기 위해서 빨강으로 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이 친구의 코 부분만 이렇게, 코 부분만 이렇게 그래 놓고 귀 있죠? 귀만 이렇게 표현 좀 해 봅시다. 이렇게. 어떤가요?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귀한 토끼가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으로 좀 다가가는 그런 그림이 완성이 됐겠죠? 이래 놓고 여기에 당연히 토끼에 뭐가 있냐면 수염이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토끼 수염이 여기 어디에 있어요? 눈에도 있지만 그렇죠. 요 참 이 근처에 이렇게 털이 좀 이렇게 있죠. 이게 너무 커도 어색하지만 너무 작아도 어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릴 때는 좀 이런 식으로 여기 눈에도 한두 개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눈에도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이것이 토끼 그림의 참 좋은 포인트예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토끼가 갖고 있는 익살스러움과 지혜로움이 좀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또 어떻게 하느냐, 글씨를 좀 써보도록 하죠. 새해가 검은 토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토끼는 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묘년흑토가 홀의 만복이다라는 규절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귀토 신화로서 거북이와 자주 등장하는 이 친구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묘년 흑토가 묘년 흑토라는 건 묘년의 검은 토끼라는 이야기죠. 묘년 흑토가 어떻게 할까요? 홀의 만복이다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토끼의 해에 검은 토끼가 온갖 복을 불러들인다라는 뜻의 홀의 만복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이렇게 해놓고 옆에 재를 달겠습니다. 내의 계묘년, 예, 계묘라는 말 자체가 이미 토끼죠. 계묘년 세단, 즉 새해 첫날에 백민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저의 새해 소원을 이렇게 쓰고요. 여기에 저의 낙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낙관을 했고요. 묘년 흑토가 홀의 만복이라 묘년, 즉 토끼띠의 검은 토끼가 온갖 복을 불러들인다라는 저의 새해 덕담을 담고 바램을 담아서 이렇게 제 연화장을 그렸고요. 영상 연화장이 되겠죠. 토끼는 옛말에 결비라든가 명시, 가토, 야토 등의 좀 새로운 이름들이 있지만 달에 속하고 음에 속해서 여성, 수동성, 희생, 부활, 재생, 장수, 동쪽을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진의 부연이 쓴 글에는 달 속에 흰 토끼가 약을 빻고 있다라는 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달 속에 토끼가 절구질하는 거로 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새해가 모든 일이 톡톡 튀면서 다 잘 되고 정말로 온갖 복이 굴러오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 담아 영상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 더욱 건강과 재물을 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